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헤즈볼라를 완전히 소탕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레바논 남부를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레바논을 침공을 하는 것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휴전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레바논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휴전 협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휴전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 작전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더 깊숙이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군사작전 확대를 하는 것을 명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이스라엘 이제 군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뮤포르라고 하는 캐슬을 지금 장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여기가 레바논의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합니다. 900여 년의 이제 역사를 지닌 그런 성이라고요. 그런 성을 이스라엘군이 지금 장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한 지 26년 만에 다시 재점령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군은 계속해가지고 이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이 전선을 계속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헤즈볼라를 계속 이제 밀고 있으면서 사망자가 3,370여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12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측의 이제 피해는 군인들 한 24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 4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지금 겪고 있는 피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이렇게 또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레바논은 3,37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대략 한 28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또 이제 레바논 남부 지역을 더 깊숙이 공격을 해라라고 이 네타냐후가 지금 공격 명령을 지금 내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는 이러한 폭력 사태를 고조가 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월요일에 내일 UN 안보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뮤포르 이 성을 계속해가지고 점령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완벽하게 다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군사적인 행동을 계속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레바논 남부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 협정을 이렇게 따면서 이란이 그렇게 협정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공격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의 평화 협정이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합의를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는 화요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 선거가 이제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지 않습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를 이을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방향을 결정을 할 프라이머리, 정글 프라이머리가 이제 오는 화요일에 이렇게 또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적과 이제 상관없이 전체 후보 중에 1위랑 2위를 한 그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 선두 그룹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비에르 베세라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35년의 경력을 이렇게 또 가진 정치인으로서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조합이나 뭐 진보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안정감 있는 그런 리더를 표방을 이렇게 또 한다. 하지만 보건장관 시절에 선거자금 횡령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후보자인가봐요. 스티븐 힐턴이라고 하는 공화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전 폭스 뉴스의 호스트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지금 독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제 주지사가 이렇게 또 되면은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10만 달러 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가 인하 같은 것들을 내가 도맡아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후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톰 스테어라고 하는 후보라고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설립자 출신이다 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돈이 이렇게 또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개인 자산을 쏟아 부으면서 공격적인 광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 2, 3위에 이렇게 또 있다. 선두 그룹에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대기업을 규제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진보적인 포퓰리스트 노선을 이렇게 또 취하면서 버니 샌더스 계열 단체의 지지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3명 중에 2명이 이제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본선에 진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연 누가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렇게 또 될런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케네디 센터. 야, 이거 진짜 사진 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는 케네디 센터인데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위원장을 이제 꽂아 두면서 이름을 바꿨어. 더 트럼프 케네디 센터래. 자기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 더 트럼프 케네디 센터래. 짜증나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들이 지 멋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케네디 센터를 리모델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거든요. 2년 동안 전면 폐쇄, 이 케네디 센터를 2년 동안 폐쇄를 한 다음에 전부 다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름만 보수공사이지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다 바꿔버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냥 이사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케네디 센터 자체가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꾼다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도 중단을 해라 라고 지시를 이렇게 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피움을 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연기가 막 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를 혐오를 하는 자이다. 안타이 트럼프 헤이터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판사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 서비스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린 이 판사가 매우 편향되고 그리고 부패했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누가 부패를 했냐고. 아니 자기가 부패를 말도 안 되는 이런 불법을 지금 저질러 놓고 아니 케네디 센터에다가 자기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 위원장들을 이제 꽂아두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부패를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가 굉장히 편향되고 부패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케네디 센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오래됐다, 녹슬고 부패했다, 쥐랑 그리고 벌레가 들끓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사회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사회를 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 꽂아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리모델링 계획을 포기를 하고 센터의 통제권을 다시 의회로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예술가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를 하는 그런 뭐 행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이제 맞이를 해가지고 기념 행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참을 선언을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케네디 센터에다가 뭐 이름 지 멋대로 붙이고 이 케네디 센터를 2년 동안 폐쇄를 해가지고 지 멋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참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취소를 해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요. 아니 그래 꺼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 와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계속 내뱉고 있다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판사의 아내를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1억을 문제를 삼으면서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랑 이 아내 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분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판을 맡거나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나를 이제 나를 싫어하는 헤이터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알아서 해, 뭐 손을 떼겠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계에서는 이제 환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에서 손을 떼는구나 라고 하면서 환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르겠으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면서 또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름을 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리모델링도 뭐 중단을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떼려고 하고 있기는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케네디 센터는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뒤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계속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 이제 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을 때는 멋대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남미 해상에서 마약 밀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트가 뭐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면서 마약 밀매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누적 사망자가 200여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태평양에서 또 이제 마약선이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군은 남미 해안에서 한 60여 차례의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2명을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 해군에서 이용을 한 그 공습을 할 때 이제 이용을 한 것은 바로 무인 드론 리퍼였다. MQ-9 리퍼였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무인 드론으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은 작전 과정을 소셜 미디어에다가 흐릿한 그런 영상으로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유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이렇게 붙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그냥 어선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군은 공격을 이제 하지 않았으면 공격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사살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살을 해도 폭격을 한다고 해도 시신이 거의 수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선에 진짜
진짜 마약이 있는지 물리적 증거도 수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냥 배가 있네, 공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 해안가의 어촌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공동체가 어촌의 공동체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마약 밀매업자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고속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고속정들이랑 그리고 일반의 어선이랑 외형적으로 거의 구별이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나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그 무고한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어민들이 괜히 자기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 어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해도 오폭을 당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극심한 공포를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이제 포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해안 마을들이 지금 유령 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제 떠나가지고 오토바이 택시를 이렇게 또 하거나 뭐 페트병을 주워서 파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고의로 타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 해군이 이렇게 폭격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속정들을 다 사살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습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양을 줄였다라는 증거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위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남미 국가들에 있는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갑자기 생계를 이렇게 또 잃고 있다라, 그리고 실제로 목숨도 이렇게 또 잃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마약 밀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지금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다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그냥 흐릿하게 영상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민을 공격을 한 건지 마약 밀매업자를 이제 공격을 한 건지 증거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약선들에 진짜 마약이 있는지도 증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LA 탐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LA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LA 물가가 너무나 높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생활 물가가 너무나 높다 라고 하면서 주거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주로 이주를 이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타주로 이제 이사를 이렇게 또 많이 갔는데, 과연 이렇게 이주를 한 사람들의 계산에 맞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LA 타임즈가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LA, 뭐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텍사스에 많이 가고, 내슈빌로 많이 가고, 그랬는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그 계산에 맞을지, 이 LA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글로 이사 가가지고 이득을 이렇게 또 받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LA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사를 한 도시 10개를 분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LA 타임즈에서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모든 도시들의 생활비 상승률이 같은 기간에 LA의 상승률을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뭐 오스틴, 테네시주에 있는 뭐 내슈빌, 이런 도시들에 캘리포니아 탈출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사를 간 사람들은 초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듯하게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계속 이제 몰리면서 이 지역들의 물가 그리고 주거비가 LA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시들로 이사를 이렇게 또 많이 가다 보니까 주거비가 더 빨리 오르고 생활비가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기존에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팔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뭐 LA 근처나 뭐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은 이제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네요.
처음에 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득을 받겠죠. 네, 그때는 집값도 훨씬 더 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사를 간 사람들은 이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받겠지만 차츰차츰 이러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이사를 가도 네, 별다른 이득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이제는 다 올라와 버려가지고 메리트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최고의 해변으로 이 피스모 비치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USA 투데이에서 10 베스트 캘리포니아 랭킹을 이렇게 또 매겼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랭킹을 이렇게 또 매기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비치는 바로 피스모 비치였다 라고 합니다. LA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3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샌루이스 오비스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해변가로 1위를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스모 비치가 왜 1위로 선정이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 해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피스모 비치는 도시의 방해물 없이 탁 트인 자연을 만끽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7마일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 연속 모래사장을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그런 해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핑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패들보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스모 비치에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륜구동 차를 타고 이 바닷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모바일4 차량들도 타고, 뭐 ATV에 사륜구동 오토바이도 이렇게 또 타가지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들어가서 캠핑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해변을 이렇게 또 즐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년 겨울에 이제 수천 마리의 나비가 모여든다고 하네요. 모나크 버터플라이 그로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나비가 막 겨울에 엄청나게 몰려드나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또 이제 클람 차우더가 어마무시하게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클람 차우더 먹으러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온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1위 비치는 바로 이제 피스모 비치다 라고 합니다. 1위는 이 피스모 비치이고, 2위는 옥스나드 비치 파크라고 한다고 하고요. 3위가 헌팅더 비치래요. 헌팅더 비치가 3위라고 한다고 하고, 4위는 칼스베드 스테이트 비치고, 5위는 카피톨라, 6위는 벤투라 비치, 7위는 몬테시토 비치, 8위는 산타크루스 비치, 9위는 라호야 비치, 그리고 10위가 말리부 라군 스테이트 비치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해변가가 진짜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이렇게 또 오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비치로 피스모 비치가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피스모 비치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피스모 비치 한번 놀러 가시는 것도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프랑스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봐가지고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폭동이 축구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무슨 축구 리그가 있다고 합니다. 뭐 파리 생제르맹 아르세널을 이제 꺾고 이 챔피언스 리그를 2연패를 달성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전역에서 축하를 하면서 다 이제 길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길거리로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도로 이렇게 또 변하면서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관 5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19명이 민간인들이겠죠. 뭐 민간인들이랑 폭도들이랑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8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경찰들은 이번 이제 폭력 사태로 인해 가지고 780여 명을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중에 450여 명을 지금 구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파리에서 미성년자 82명을 포함을 해가지고 480여 명을 체포를 했다.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폭도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사망 사건도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고요. 밤새도록 이제 파리의 외곽 순환 도로를 봉쇄를 이렇게 또 하면서 폭도들이 이렇게 또 나와서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24세 남성이 차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폭도들이 이렇게 또 막고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사망 사고가 이렇게 또 발생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챔피언스 리그 때 파리의 생제르맹이 이렇게 또 이기다 보니까 거리로 인파가 이렇게 또 몰리면서 일부 무리는 상점들을 막 부수고 뭐 유리 같은 거 막 부수고 공유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을 막 불태우면서 폭죽을 막 쏘아 올렸다라고 합니다. 와, 파리는 야, 너무 심하다. 미국도 이런 거 있긴 있죠. 미국도 이런 거 있는데 파리도 이런 게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이렇게 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집회의 자유는 보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폭도들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제 강경 대응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에는 우승 축하를 위해 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6천여 명 정도나 되는 경찰들을 이제 배치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러한 폭동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구구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SNS를 이제 통해 가지고 아니 축구단이 우승을 했는데 이게 폭동으로 번지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치안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축구 우승을 이렇게 뗐는데 사람들이 축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길거리로 이렇게 또 나왔다가 폭도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폭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일도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 진짜 프랑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만 욕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미국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것들도 많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 CEO가 이렇게 또 물러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새로운 CEO 그렉 아벨이 이렇게 또 앉지 않았습니까? 그렉 아벨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면서 라스트 쿼터에 세 개의 주식에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또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또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발부터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라스트 쿼터에 그렉 아벨이 어떤 투자를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옥시캠을 인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화학 자회사인 옥시캠을 97억 달러에 인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전액 현금으로 인수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GM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계약이 이제 체결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렉 아벨이 그거를 잘 도맡아 가지고 인수를 잘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성과를 이렇게 또 보면은 화학 산업의 실적 주기당 바닥 시점에서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싸게 바닥에 잘 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호르무즈 협의에 이렇게 또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화학 제조업체인 옥시캠이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지금 갖게 돼가지고 지금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호르무즈 협에서 수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오일을 파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옥시캠 인수를 이렇게 한 게 대박이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토키오 마린에다가 지분 2.5%를 매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18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매입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1%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 일본의 토키오 마린을 지분 투자를 이렇게 또 한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투자였다라고 평가를 이렇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 그레가벨은 알파벳, 구글을 추가 매수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워렌 버핏이 구글에다가 투자를 하긴 했는데 이 포지션을 3배로 늘리면서 110억 달러를 추가 투입을 했다고 하네요. 추가 투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알파벳 주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게 5대 주식 투자 종목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지고 있는 알파벳의 총 지분 가치가 225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구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타이밍이 완벽했다. 라고 하네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알파벳을 산 다음에 알파벳의 주가는 35%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라우딩, AI 컴퓨팅 여기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매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63%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이렇게 했었던 게 이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앞으로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지금 이 그레가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고 지금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워렌 버핏의 정신을 잘 받아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가든그로브에서 화학 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이렇게 또 받았었다라고 하네요. 그 피해를 지금 현재 복구를 하는데 총력을 지금 쏟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가든그로브에 있는 굉장히 한 5만여 명 정도가 대피령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5만여 명이 가든그로브 그 화학공장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대피를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5천여 개의 그 가든그로브 근처에 있는 업체들이 강제 대피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칙나우 하이넨 치킨 라이스라고 하는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식당 주인은 일주일간 영업이 중단이 되면서 $10,000 정도의 매출 손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일주일 동안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재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식당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재고들 다 갖다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닭고기, 밥,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상해가지고 다 버려야 했다. 그래서 $2,000 정도의 재고 손실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업 중단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매출의 25% 정도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이렇게 또 겪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을 지금 하려고 지금 SBA 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이렇게 또 입은 사람들한테 뭐 자금 지원을 하는 것들이나 뭐 구제책을 이렇게 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시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체들이 다시 시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시작을 이렇게 또 하면서 복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력을 이렇게 다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든그로브에서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전에 뉴스를 이렇게 또 보셨다면은 기억을 이렇게 또 하실 텐데 예전에 이 어떠한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를 하려고 드레이너라고 하는 뻥 뚫어 있지 않습니까? 배수관 뻥 뚫어 하는 그 케미컬이 있거든요. 배수관 막히면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30분 지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틀으면은 뻥 뚫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관을 뻥 뚫어주는 그 케미컬을 남편한테 조금씩 먹여가지고 독살을 하려고 한 어떤 의사가 있다고요. 부인의 의사래요. 그 의사가 기소가 됐거든요. 미션 비에호, 그 얼반 밑에 있는 미션 비에호에 있는 차이니스 아메리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름이 에밀리 유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한국 사람은 아니고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에밀리 유, 이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이제 독살을 이렇게 하려고 드레이노를
자신의 남편한테 조금씩 이렇게 또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갑자기 막 배도 아프고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집에다가 CCTV를 설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또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신한테 주는 그 음식에다가 조금씩 드레노를 이렇게 또 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여성이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 이제 법원에서는 여성 의사한테 들어간 그 기소를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소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밀리 유에 대한 대배심의 그 기소 과정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기소를 기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에밀리 유가 한 짓에 대해서 기소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기소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소를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검찰이 독살 시도를 한 그 혐의를 추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새로운 기소장을 제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제출을 이렇게 또 했는데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그런 결함이 있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소를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밀리 유 변호인 측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에밀리는 무죄를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에밀리가 평화롭게 삶을 다시 재건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환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검찰이 또 이제 재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다시 기각 신청을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밀리 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소가 되자마자 의사 면허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큰 고통을 겪어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CCTV가 있는데 변호인은 지금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에밀리 유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드레이노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미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드레이노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드레이노를 조금씩 탔다고 하거든요. 아니 CCTV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 이제 검찰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사건의 증거랑 검사들의 전문적인 수행 능력을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기소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남편한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사를 시도를 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피해자인 남편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정의를 실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 다시 재기소가 돼가지고 또 이제 재판이 이렇게 또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근본적인 결함을 이렇게 했길래 기소가 기각이 되었는지 어쨌든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인단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네요. 아니 분명히 CCTV가 있거든요. CCTV가 있는데 드레이노를 남편을 해하려는 것으로 이제 탄 것이 아니라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 하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